오늘의 주제는 인텐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텐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에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어떤 한 화면을 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 한 화면 모양이 나온다, 그렇죠? 그 한 화면을 가지고 사용자와 대화하며,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사용자의 타치 입력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객체를 우리는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앱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은 한 개의 앱은 여러 개의 액티비티로 구성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앱을 시작하면 첫 화면이 나오고 그 화면에서 어떤 타치나 뭐 그런 동작을 통해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다른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앱 내에 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낸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인텐트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의향, 목적, 의도 이런 뜻이 되는데, 인텐트 이거는 뭐냐니까 현재의 액티비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내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앱은 여러 화면으로 구성되고 앱 내에 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낼 적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내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텐트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인텐트인데, 인텐트는 결국 이런 거죠. 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낼 적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내는가를 지정해주는 객체가 인텐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텐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명시적인 인텐트, 영어로는 explicit intent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암시적인 인텐트, implicit intent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또는 영어 의미에서 보다시피 명시적, 암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인 것은 명백히 밝혀져 있다, 암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명시적 인텐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호출할 액티비티가 무엇인지, 한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불러내는데 내가 불러낼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을 우리는 explicit intent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텐트 객체를 만드는데 new 인텐트 했고 만들어내죠. 첫 번째 파라메타는 자기 자신, my activity고, 두 번째 파라메타는 내가 불러낼 액티비티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명백히 지정을 합니다. 요 예제 같으면은 나는 어떤 액티비티를 부를 것인가 하니까 나는 new 액티비티를 부를 거예요 라고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텐트를 만든 다음에 start activity 괄호 안에 요 위에서 만든 인텐트를 넣어주면은 요 new activity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할, 내가 호출할 액티비티를 명백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new activity.class라고 하는 거를 호출할 겁니다 라고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암시적인 인텐트를 보도록 합시다. 암시적 인텐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호출할 액티비티가 뭔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단지 내가 호출할 액티비티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정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인텐트를 만드는데 new intent, 괄호 안에는 action view, 두 번째는 웹페이지를 HTTP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웹페이지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니까 액션 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기를 원한다. 뷰니까요. 뭘 보기를 원하냐니까 이런 웹 주소. 그러니까 나는 웹페이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그 의도만을,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 의도만을 전달했을 뿐 실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액티비티가 뭔지는 내가 지정을 안 했어요. 아까는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만들어낼지를 명백히 지정했잖아요. 액티비티 이름을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액티비티 이름을 지정한 게 아니고 단지 나는 보기를 원해요. 뭘 보기를 원하냐니까 요 웹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를 원해요. 그것만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지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start activity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가 요 인텐트에, 요 의도에 맞는 액티비티를 찾아내 가지고 아마 웹 브라우저가 되겠죠. 보통 많이 쓰는 크롬 브라우저나 뭐 그 외에도 브라우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찾아가지고 나 대신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명시적 의도에는 내가 호출할 액티비티를 명백하게 이름까지 적어주는 거고, 암시적 의도에서는 단지 나의 의도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요건 뭐냐니까 내가 인텐트를 만드는데 나의 의도는 뭐냐니까 액션 콜, 전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오죠. 그렇죠? 요 의도는 뭐냐니까 내가 전화를 하는데 이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 그 나의 의도, 인텐트만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start activity 이렇게 해주면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이 사용자의 의도는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걸 수 있는 액티비티를 자기가 찾아가지고 호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의 인텐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적으로, 또 하나는 암시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를 사용하는 예제. 이 경우에는 현재 액티비티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불러내는데 그때 불러낼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explicit하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이다. 그렇죠? 전체적인 코드 대략은 이거인데 한 예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myActivity.java 코드를 보도록 하죠.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앱을 시작했을 적에 제일 처음 실행되는 액티비티 이름을 myActivity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myActivity의 처음 코드는 우리가 늘 보던 대로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 안에는 버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onClick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요 코드, 요 괄호 안에 요 부분의 코드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요 버튼이 나오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onClick 메소드가 실행돼 갖고 요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코드는 해석해 보니까 인텐트를 만드는데 요 첫 번째 파라메타는 myActivity.this, myActivity는 얘예요. 두 번째가 내가 새로 호출할 액티비티인데 그 액티비티가 이름이 뭐냐니까
new activity.class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 인텐트라고 했죠. 그런 인텐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start activity 하면은 새로운 new activity가 invoke, 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new activity의 코드를 한번 볼까요? new activity는 my activity하고 거의 똑같은데 얘도 버튼을 하나 갖고 있네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은 역시나 onClick 메소드가 호출돼 가지고 finish를 호출하는데 액티비티에서 finish를 호출하면 요 액티비티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new 액티비티가 종료하니까 원래대로의 my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코드를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yActivity.java 요 코드를 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코드예요. 그래서 myActivity.java 먼저 요거의 화면 모양은 ActivityMy라고 되어져 있는데 ActivityMy의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이 ActivityMy의 내용을 보면은 버튼을 하나 가지고 있고 OK라는 버튼 요 놈을 XML로 되어져 있는 내용을 실제 화면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OK라는 버튼이 중앙에 있고 요 OK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요 코드에서 OK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인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new activity라는 인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면 new activity가 실행되겠죠. new activity의 코드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는데 얘가 사용하는 화면 폼은 activity new예요. activity new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바탕 화면이 노란색이고 중간에 dismiss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어요. 텍스트로 볼까요? XML 코드로 보면은 얘는 백그라운드 바탕화면이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dismiss라는 버튼이고 id는 버튼 2예요. 그래서 버튼 2를 버튼 2 요 id가 버튼 2죠. 요 놈을 클릭하면은 현재 액티비티가 종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의 new 액티비티가 끝나면은 원래대로의 my 액티비티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참고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요 안에는 우리가 요 앱 내에서 사용할 액티비티의 목록이 들어져 있는데 요 액티비티는 요 애플리케이션은 두 개의 액티비티를 사용해요. 하나는 my 액티비티 또 하나는 new 액티비티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안에 my 액티비티와 new 액티비티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게 초기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인데 여기서 우리가 OK라는 버튼을 여기 이제 new 액티비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hello라는 앱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요 OK라는 버튼이 나오고 이게 이제 my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여기에 OK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new 액티비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new 액티비티의 화면이 나옵니다. new 액티비티는 바탕 화면이 노란색이고 중간에 dismiss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dismiss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까 앱이 종료되는 거예요. new 액티비티가 종료됩니다. new 액티비티가 종료되면은 그러면은 my 액티비티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클릭하면은 my 액티비티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해본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한 게 myActivity.java가 인텐트를 만드는데 명시적으로 new 액티비티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start activity 하면 new activity가 동작을 하고, 그래서 얘가 new activity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finish가 돼가지고 요 new activity가 종료해요. 그럼 다시 my activity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 두 가지의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